자, 오늘은 대표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문제들을 한번 봤는데 어떤 얘기인지는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길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요 오늘 배울 거의 이 첫 번째는 대표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값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의 중심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입니다. 그 대표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성적을 예를 들면은 뭐 수학이 70점, 뭐 영어가 90점, 그 다음에 뭐 사회가 100점, 뭐 과학이 80점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딱 시험이 끝나면 우리 하는 게 뭐예요?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자료라는 거는 어떤 값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값들. 뭐 국어라면 국어에 대한 성적, 수학이라면 수학의 성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료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을 이제 평균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값이 틀려요. 이렇게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럼 그 다 다를 때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한번 우리가 불러보자 이겁니다. 이 자료들의 값을 한번 대표할 수 있는, 즉 반장격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낸다 그러면은 이런 자료가 다 있다 그러면 다 더한 다음에 뭐 하시면 될까요? 더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기 4를 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게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4분의 320이니까 얼마다? 8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80.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모든 자료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별량의 개수, 요 개수만큼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평균이라 그러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야 이번에 평균 몇 점 나왔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략 한 80점 정도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의미죠. 뭐 얘네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얘네들 뭐 수학, 국어, 뭐 사회, 과학 이 점수들이 고르게 한 80점 정도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런 평균은 항상 자료를 대표한다기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옆에다 좀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옆에다가 선생님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읍시다.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기가 곤란한 경우, 대표값으로 쓰기가 곤란한 경우,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평균은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많이 쓰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표값이 평균 빼고도 두 가지가 이제 더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뭐 옆에 뭐 다른 사람은 뭐 200원, B라는 사람이 200원, 200만 원. 그 다음에 옆에 또 C라는 사람은 뭐 숫자를 좀 고릅시다. 뭐 400만 원.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사람이 이제 월급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해봅시다. 1억.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 5명에 대한 이제 평균을 낼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선생님 월급 100만 원. 이 B라는 사람은 200. 여기는 400. 여기는 300. 여기는 한 사람도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더하게 되면요. 평균을 내게 되면 700. 그 다음에 1000이니까 총합은 1억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평균 금액이 22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2200만 원. 평균이 2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잘 보세요. 평균은 만약에 임금이 2200만 원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얘네는 평균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큰 값이 있으므로 얘네들은
여기 미치지도 못하죠. 그리고 여기는 훌쩍 넘어버리죠. 그래서 평균을 이제 대표값으로 쓰기 곤란한 경우가 뭐냐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적어주세요.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평균을 쓰기가 참 애매하죠. 그죠? 물론 이 보완을 위해서 뭐 삼포도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있는 경우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좀 쓰기 편한 거는 이제 중앙값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중앙값. 자, 이 쟤를 이제 부환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중앙값을 쓰는데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은 크기 순으로 좀 나열합니다. 크기 순으로 뭐 한다? 나열한다라고 좀 보시는데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 자, 그러면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데 큰 것부터 정리야, 작은 것부터 정리야. 반드시 작은 것부터 나열합니다. 그래서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예를 들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선생님 월급이 100만 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200만 원, C라는 사람은 뭐 3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그 다음에 뭐 1억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냈을 때, 우리 이제 이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그 5개에서 이 세 번째 있는 수가 제일 가운데 있죠. 왜? 앞에 2개, 뒤에 2개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임금이 3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럭저럭 이제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쓰기가 좀 편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그죠? 왜냐 극단적이 있어도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값인데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중앙값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홀수일 때가 있고 개수가 홀수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짝수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앞에 있는 사람이 월급이 이렇게 해봅시다. 1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3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4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1억이 있다라고 보여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봤을 때 이제 6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6명이 등장했을 때 그럼 문제가 이 세 번째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해요. 왜 애매할까요? 애매한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 앞에 2개, 요 앞에는 3개, 요 뒤에는 이제 3개죠. 300을 기준 잡으면. 그죠? 그럼 그때는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 세 번째 수와 그 다음에 요 네 번째가 경계선이죠. 앞에 2개, 뒤에 2개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내버리는 겁니다. 얘네들의 평균 얼마? 350. 그러니까 2개 더 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값은 홀수일 때는 요 가운데 값을 쓰고 짝수일 때는 요 경계선, 요 세 번째 경계선, 요 두 녀석의 값에 뭘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책에 있듯이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홀수이며 가운데 위치한 값이 중앙값이다. 근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짝수이며 가운데 위치한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2n 번째와 2n 플러스 1번째 평균값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는 걸 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홀수가 있는데 뭐 2n이라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뭐 n개가 있다. 짝수도 n개가 있다 하는데 홀수 n개, 짝수 n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좀 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2n 하고 2n 마이너스 또는 2n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홀수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나누기를 합니다. 반으로 나누는 게 쪼개니까. 그런데 여러분 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나누기 오면 2.5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세 번째 자리가. 그죠? 그래서 여기는 편의상 1을 더해서 요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숫자가 요 숫자가 우리가 이제 중앙값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인 경우에는 하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5개죠. 5개면 요 자리 얼마? 5를 집어넣어서 몇 번째? 세 번째 자리가 우리가 이제
중앙값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리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짝수인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봐야 되는데, 그럼 두 개는 뭐냐? 짝수 n은 이제 얘는 2로 나눠지거든요. 왜냐면 하나, 여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n 하고요. 2분의 n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n번째와 그 다음에 2분의 얼마? n 플러스 1번째. 그 다음 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항. 그러니까 여기는 가운데 여기 300을 얘기하죠.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번째 항에 뭘 구하면 된다? 평균을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기 곤란하니까 이제 무슨 값? 중앙값으로 이제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도 쓰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같은 값이 여러 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표하는 값이 이제 최빈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들고 오게 되는데요. 그 최빈값이라는 거는 가장 빈도수가 많은 자료를 우리 이제 최빈값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자료를 우리가 이제 최빈값이라 그러는데 이 최빈값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중앙값이랑 평균은 하나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이제 뭐가 가능하다?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1, 1, 2, 2, 3이라고 그러면 여기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은 얼마일까요? 1이죠. 그래서 그때는 최빈값이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 1, 2, 2, 3, 3, 3, 4, 4, 4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게 3과 4인데요. 그럼 이때는 얘가 많기 때문에 동일하게 많죠. 그래서 3과 4가 최빈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애들을 이제 대표해서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쓸 때 이제 구별은 뭐냐면은 평균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곤란한 경우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중앙값은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 이걸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겠죠. 그 다음 최빈값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자료를 우리가 이제 최빈값인데 중복이 가능하다 꼭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극단적인 있는 값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 여기 이제 책을 좀 보서 좀 밑줄 좀 치세요. 중앙값 극단적인 있는 값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이 중심경을 더 잘 나타낸다. 그 다음에 자료의 개수가 많고 같은 자료의 값이 많은 경우, 자 여기 자료의 개수가 좀 많은 경우입니다. 이 최빈값 같은 경우는요. 그때는 최빈값이 잘 나타낸다. 그럼 여기 이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일단은 중앙값부터 구하면은 얘를 크기순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3, 3, 4, 7, 8 일단 크기순으로 나타내고요. 그럼 얘 홀수 번째니까 중앙값은 얼마?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3이니까 최빈값은 3. 그 다음에 평균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3, 3, 3 요거 더하면 평균은 5가 나오겠네요. 자, 어떻게 5가 나오냐면 총 개수가 5개죠. 5개.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8을 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짝수인 경우 또 한번 해보죠. 그러면 11,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6, 16, 16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짝수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크기순을 나타냈을 때요. 자, 중앙값은 일단 먼저 구해보면은 얘가 이제 6개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반을 3개 나눴을 때 요 앞뒤의 숫자가 있는데 요 수의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2분의 14 더하기 16이니까 중앙값은 15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고요. 15. 그럼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온 게 16이겠죠. 그래서 최빈값은 16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6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자 16이 3개니까 48. 그 다음에 11이 2개니까 22. 그 다음에 14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70, 84가 되겠네요. 84. 84하고 6을 나누니까 여기는
6, 4, 24니까 평균 14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14, 최빈값은 16.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필수제 1번은 연령이 같은데 평균 구하는 거니까 싹 다 더 나온 다음에 나누기 5 하시면 되고요. 이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입인데요. 줄기는 이제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1, 0은 10건데 있으니까 줄기는 10의 자리 수를 나타내죠. 10의 자리. 10의 자리. 그러면 이건 무슨 자리? 1의 자리의 수를 나타낸다. 1의 자리의 수. 자, 1의 자리 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자료들을 써보면은 5, 그 다음에 10, 여기 1, 0입니다. 1, 0. 그 다음에 13, 1, 3, 그 다음에 1, 7, 그 다음에 얼마? 2, 1,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2, 8.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때 조금 간단하게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자, 보세요. 일단 여기는 싹 다 1의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는 싹 다 뭐의 자리? 10의 자리죠.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 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얘를 10 더하기 3, 그 다음에 10 더하기 얼마? 7로 봐도 되죠. 이게 어차피 이게 10, 13, 17이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10이 이제 10의 자리가 이제 3개 있으니까 일단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으니까 자리 총 개수는 8이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 좀 있다고요. 10의 자리가 총 몇 개?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일단 10의 자리가 3개니까 30. 그러면 20의 자리는 몇 개? 하나, 둘, 셋, 4개니까 80.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얘네를 몽땅 다 더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1의 자리끼리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몽땅 더하게 되면 요거는 8, 그 다음에 여기까지 15, 여기까지 15, 그 다음에 밑에는 10, 15니까 여기도 15 되니까 1의 자리만 다 더하면 30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연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8분은 얼마 됩니까? 140이니까 2분은 얼마 되겠습니까? 4로 나누면 4, 32, 4, 5, 2분의 3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17.5건 이렇게 이제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0의 자리가 3개 있다. 20의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 있다. 그래서 곱하기 4, 곱하기 3,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1의 자리들끼리 싹 다한다. 그 다음에 별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의 개수와 같다. 그래서 1의 자리 수의 개수가 별량의 수랑 같습니다. 1의 자리 수의 개수가요. 1의 자리의 수의 개수가, 자리수가 아니고 개수가 총 자료의 수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8명의 이제 신멸 크기인데요. 중앙값, 최빈값인데 일단 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료가 일단 몇 개인지 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럼 8개를 크기 순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게 얼마 있겠어요? 230이니까 지우고 일단 230 쓰고요. 그 다음에 235가 있겠죠. 235. 그래서 크기 순으로 잘 나타내세요. 그 다음에 235가 더 있으니까 235 하나 더 쓰고 지우고, 그 다음에 200 얼마 있겠습니까? 40 있으니까 240 쓰고 지우고, 아이고 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250이 총 3개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253번 쓰고요. 하나, 하나, 하나. 자, 3번 쓰고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그 다음에 255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되게 귀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거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여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써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러면 네 번째 자리에서 딱 끊고, 자, 중앙값이라는 거는 요걸 나열, 크기 순으로 작은 순서를 쫙 나열한 다음에 여기 경계선, 짝수일 때죠.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자료의 크기가 8입니다. 8. 됐습니까? 8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짝수인 경우에는 2분의 8번째와 그 다음에 2분의 8번째에다가 하나 더한 요 아이의 요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뭐다? 평균을 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평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미 파악은 꼭 하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2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니까
중앙값은 245가 되겠죠. 245.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게 250이 가장 많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250이 하나, 둘, 세 번이나 등장했기 때문에 최빈값은 250이 된다라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250.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도수분표표인데요. 도수분표표는, 자, 어떤 이제 별량들을 이렇게 쪼개놨어요. 4, 6, 6, 8, 8, 10, 10, 12. 그러니까 즉, 요거를 이제 계급이라 그러죠.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계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급과, 거기 계급에 포함된 별량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도수입니다. 도수는요, 포함된 별량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얘기를 하고 가자면, 여기다 좀 적으시면은, 우리 이제 별량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별량이라는 녀석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얘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뭐 해놓은 거다? 자료를 수치화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치화. 그래서 자료를 수치화해 놓은 거다. 수치화라는 거는 숫자로 고쳐놓은 겁니다. 봉사활동을 뭐, 나는 이만큼 했어. 이런 거를 다 숫자로 나타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한 명 있다 그러면 4 이상 6 미만인데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 두 명도 정확하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데 정확하게 몇 시간 했는지 모르죠. 그럼 여기도 얼마인지 모르죠. 여기도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그때 이 자료를 이제 이 세 명을 이 별량을 대표해서 쓰는 값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계급값이라 그럽니다. 계급값. 그 계급값은 이 별량을 대표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시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래서 이 세 명이 각각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 명의 별량의 값을 대표해서 그냥 여기는 11시간이 3명 했다. 여기는 9시간을 4명 했다. 7시간을 2명 했다. 여기는 5시간을 1명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계급값을 구하는 방법은 양끝값의 평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그래서 예를 들면 10이면은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급값은 11, 여기는 9, 여기는 뭐 7, 여기는 5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자료의 중앙값과 최빈값인데요. 일단은 최빈값부터 먼저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4 이상 6 미만이 한 명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5짜리가 하나 있다. 5시간 한 게 한 명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시간 계급값을 여기 적겠습니다. 7시간 해가 대략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7시간 해가 한 해가 2명. 그 다음에 9시간 한 해가 4명. 그 다음에 10 몇 시간? 1시간 한 해가 뭐 3명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최빈값이라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최빈값을 뭐라 적으셔야 돼요? 정리하면요. 여기 계급값을 적는 겁니다. 왜? 얘를 대표하는 이 세 명이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대표하는 계급값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얼마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이제 계급값을 써주는 거죠. 알겠죠? 요 두 아이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얼마다? 최빈값은 11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최빈값은 11.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은 얘를 이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5 하나, 요 계급값 써서 5 하나, 7이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9가, 요 계급값 9짜리가 이제 4개죠. 그래서 9, 9, 9, 9.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1이 몇 개? 3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총 이제 도수가 10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에서 나눕니다. 그 다섯 번째 나눌 때 이 경계선, 이 짝수죠. 짝수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와 몇 번째? 요 여섯 번째의 뭘 구하시면 된다.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은 얼마 될까? 9죠. 그래서 중앙값은 여전히 9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수분표표가 나온 경우에는 계급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도수분표표가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값? 계급값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계급값을 이용한다. 아시겠죠?
계급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3번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 평균이 이제 얼마에 49잖아요. 그럼 여기를 뭐 x라 두고 싹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5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49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49는 그냥 식만 적어 드릴게요. 5분의 39 더하기 x 더하기 52 플러스 46 플러스 65입니다. 그럼 한 가지 뭐 이 조언을 드리자면, 이번 시험은 더하기 빼기를 누가 잘하냐 이거예요. 더하기 빼기 누가 잘하냐. 아마 더하기 빼기가 어려울 겁니다. 생각보다. 자, 여기 이제 채빈값이 4라고 돼 있어요. 이제 유제 3번을 발표하시고요. 이 문제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채빈값이 4라고 그랬을 때 채빈값이 4입니다. 그때 중앙값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4인데 4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그죠? 그럼 A는 자동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가장 많이 나와야 되니까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A가 4고요. 일단 A는 4입니다. A는 4고, 그 다음에 이걸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1, 2, 4, 4, 5, 8이죠. 그럼 총 자료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러면 3개, 3개 쪼개면 요 경계선에 있는 요 두 개의 평균이니까 중앙값은 얼마다? 중앙값은 4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4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중앙값 4. 넘어갑니다. 이제 10명이 이제 유제 4번인데, 이건 조금, 이것도 학교 시험이 이제 상총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별표 치시고, 가족과 대한 식을 나타내는데요. 이 자료의 평균 중앙값을 구하고 자료의 중심형을 나타내는 것을 어느 것인지 구하여라. 그러면 이 자료가 보면은 좀 극단적이네요. 그죠? 10, 제일 작은 건 뭐 10인데 가장 큰 거는 500이잖아요. 그럼 차가 엄청나게 크죠. 지금 맞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평균도 구하셔야 되고, 모두 구하셔야 된다. 중앙값도 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중앙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중앙값 쓸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자료 잘못 쓰시면 다 해놓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세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작은 게 10이고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10 다음에 가장 큰 게 70인가? 65인가요? 그럼 65. 65. 그 다음에 70이겠죠. 그죠? 70.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80. 이거 잘 세셔야 돼요.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5. 그 다음에 500분. 500분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다섯 번째에서 빡 끊읍시다. 됐죠? 5개, 여기 앞에 5개. 그러면 짝수일 때는 다섯 번째, 나누기 2 했을 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평균을 구하시면 되니까, 중앙값은 이 두 개의 뭐다? 평균이니까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2분의 80 더하기 90이겠죠. 자, 그래서 2분의 얼마다? 170이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은 85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5. 그래서 중앙값은 85고요. 평균은 이걸 싹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나누기 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가 이렇게 많을 때는 채빈값이 대부분 보면은 적절하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여기는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많으니까 빈도수가 많을 때는 우리가 이제 채빈값을 이제 많이 쓴다. 그래서 답은 제일 많이 나온 게 보시면은 95, 95, 95, 95, 95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오민조밀하게 모여 있죠, 그죠? 그럼 평균도 여기는 쓸만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값이 이제 여기 5개나 되기 때문에 이때는 평균을 쓰셔도 되는데, 일단 가장 자료가 많고 일단은 가장 이제 많이 나올 때는 최빈값을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히스토그램은 한번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자, 이때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히스토그램은 밑에 반드시 이 별량 또는 계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때 중앙값하고 최빈값인데, 일단 이렇게 봅시다. 개수부터 세봅시다. 여기가 3개, 여기가 4개, 여기가 5개, 여기가 2개, 여기가 이제 몇 개? 1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중앙값이랑 무슨 값 구하냐면, 최빈값을 구하는데, 자, 우리의 최빈값은 정말 구하기 쉬워요. 5시간. 그러니까 운동시간인데, 5시간을 운동하는 애가 가장 많죠. 그죠? 그럼 최빈값은 5시간.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 이제 크기순으로 나타냈을 때 이제 가운데 있는 값인데, 그럼 이때 이렇게 봅니다. 3이 몇 개? 3개. 하나, 둘, 좀 크게 봅시다.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4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6이 2개. 하나, 둘. 그 다음에 7이 하나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게 총 몇 개냐? 이게 총 이게 다 더하면 되겠죠. 이 도수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9개, 10개, 15개죠. 그럼 15개니까, 자, 별량의 개수가 총, 도수가 15죠. 그러면 15니까, 홀수일 때는 하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얼마다? 16이니까 8번째죠. 그럼 8번째니까 3개, 4개, 5, 6, 7, 8번째니까 답은 5인데, 이렇게 무식하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8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가 3개, 여기까지가 4개니까 총 누적해서 7개죠. 누적돼서 7개. 그럼 8번째는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중앙값도 5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식하게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적해서 3개, 4개니까 여기까지 7개. 8번째는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이런 이제 한 걸음 더 이런 문제는 이제 보시면은 동현이는 4번의 수학 시험에서 각각 92, 88, 85인데 X점을 받았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중앙값은 이제 90점. 나열했을 때 중앙값은 90점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4번째니까 일단 여러분 이제 보세요. 크기 순으로 이제 X가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X가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맨 앞에 갈지 아니면 이거 2번째 올지 3번째 올지 4번째 올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평균이 90점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미만. 그러면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평균을 먼저 구해봅니다. 90점 미만이기 때문에 평균이 90보다 작다라고 일단 잡습니다. 그럼 평균이 90보다 작고 일단 총 개수는 4개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92, 그 다음에 88,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X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양변의 4를 곱하면 이제 요거 3개 더해봅시다. 요거 2개 더하면 180 되겠죠. 180. 180이랑 얘랑 더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215가 되겠죠. 215. 그럼 양변에 4를 곱하면은 215 더하기 x가 36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자 x는 이제 얼마보다 이거 이항하게 됩니다. 이항하게 되면 얘가 215죠. 215니까 잠깐만요. 215니까 215 빼면은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여기는 잠시만요. 아, 계산 잘못했다, 이거. 아,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네요, 선생님이. 여기가 얼마냐면, 215가 아니고, 요거 더하면 265죠. 아우, 선생님 미안합니다. 265입니다. 이런. 그럼 여기가 265니까, 여기가 이제 95가 되겠죠. 이상하더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95가 되니까, x는 95점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나열하기, 크기 순으로 일단 88. 이따 나와 있는 거 3개, 88.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92. 일단은 x가 어디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90점이라 그랬으면 일단은 x가 가장 크다라고 봅시다. x가 가장 크다라고 봤을 때 이 두 녀석의 평균이 얼마 됩니까? 9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x가 제일 큰 게 좋아요. 여기서는. 왜냐면 x가 이쪽 위치에 있을 때 이쪽에 가장 크다라고 위치한다 가정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가정. 그럼 이때 88과 92의 평균은 90이잖아요. 그래서 중앙값이 9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 이 두 개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얘가 될 수 있는 게 92도 가능합니다. 92도 가능하고 93, 94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정을 해보는 게 그러면 x가 가장 작을 수도 있잖아요. x가 가장 작고 8, 5,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88, 그 다음에 92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때 얘네 두 개의 중앙값은 90점이 될 수 없습니다. 나누기 2 해보시면은 얘가 86.5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가 가장 작을 때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뭐 85, 그 다음에 88, x 90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되려고 그러면 x가 9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중앙값이 90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92, 93, 94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해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라서 이게 굉장히 낯설겠지만은 가정을 해보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5번도 별표하시고요. 대표값으로 하기에 뭐 부적절한 걸 고르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대표값을 하기에 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평균을 대표값으로 적절하게 할 수 없는 거는 자료가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알겠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경우, 극단적인 자료 배열. 그래서 차이가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단적이다는 얘기를 수치화시켜서 하긴 조금 뭔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은 차이가 좀 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에 1, 2, 3 한 자릿수인데 갑자기 세 자릿수인 100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다. 얘는 뭐 차이가 별로 크진 않고 여기도 고르게 씩씩 커지고요. 여기 또 한 자릿수고 다 같죠.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차이가 좀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릿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뭐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배운 거는 뭐냐면 대표값인데 대표값은 자료를 대표하는 값들, 그 종류가 크게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료 세 가지. 그래서 일단 평균이라는 녀석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쓰진 않고요. 근데 곤란한 경우는 꼭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데 작은 것부터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홀수, 짝수일 때 세는 방법. 홀수일 때는 하나 더해서 나누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기 2 한 다음에 짝수인 경우에는 요 나누기 2한 녀석과 그 다음 번째 항의 평균이다. 그 다음 최빈값은 자료의 개수가 많을 때 많이 쓰고요. 빈도수가 많이 나올 때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바로 문제를 여기 있는 개념 누비기까지 다 푸시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은 다음에요. 여기까지 다 푸신 다음에 검사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그 라이트 편도 있고 파워 편도 있죠. 그 이제 상위반은 A반은 라이트 편 말고 파워 편 푸시면 되고요. 오늘은 검사를 다 맡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다 맡고 가고요. 채점이 반드시 다 돼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